안녕하십니까. 2022년 12월 18일 일요일입니다. 코페스 동반자 채널에서 오늘은 독일 게파드 대공포와 비호 123 대공포 비교 분석과 시험용 K21 지대공 천검 이런 주제로 말씀을 드리기로 하겠습니다. 이야기 주제에서 비호 대공포 123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K21 천검 지대공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조금 더 현실적으로 말씀을 드린다면은 비호4 이렇게 말씀을 드려도 될 것 같습니다. 아마도 제가 알기로서는 지금 세계에서 가장 많은 대공포를 개발하고 있는 나라는 한국에 하나밖에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세계에서 최강의 대공포다 이렇게 알려진 것은 러시아의 판치르가 유일했었습니다. 우리나라 밀매들 스스로도 감히 판치르에다가 비교를 해 이럴 정도로 막강한 스펙을 자랑했는데 지난번 전쟁하고 이번에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에서 없는 것보단 좀 낫다 이런 정도의 가치를 증명했을 뿐입니다. 그리고 러시아의 토르라는 대공미사일도 소리만 요란했지 별 전과가 없었습니다. 아마도 러시아 대공포의 문제점이 레이더 성능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러시아가 우리나라의 S-300 미사일 기술을 판매를 하고 대신 우리나라에서 전자기술을 배워갔다는 것은 다 아실 겁니다. 그래서 S-300 대신 S-350을 만들었다. 이런 거 다 아실 겁니다. 이렇게 러시아의 판치르 정도가 세계의 톱이다. 이렇게 알려졌었지만 전쟁을 통해서 확인한 결과는 아마도 레이더에 문제가 있다. 이런 게 틀림없습니다. 그리고 다른 나라에 이렇다 할 만한 특별한 대공포들은 거의 없습니다. 지금 잠시 말씀드리려는 독일의 게파드 대공포도 이게 아주 오래된 겁니다. 그러니까 과거 70년대에 오리콘이 대공포로 아주 날리고 있을 때 그때 만드는 겁니다. 게파드는 35mm 오리콘 대공포를 사용하기 때문에 일단 차체가 레오파드1 전차 차체를 사용합니다. 크죠 차체가 일단. 거기다가 탐지 레이더와 추적 레이더가 장착돼서 연동되는 그런 대공포인데 이런 구식 무기가 우크라이나에서 날리고 있는 겁니다. 러시아 육군이 러시아 공군에게 출격을 요청을 했을 때 러시아 공군이 출격 지역에 게파드가 배치됐는지 안 됐는지 이거를 확인하고 게파드가 배치돼 있으면 출격을 안 한다고 합니다. 그 정도로 저공 방어에는 막강한 거죠. 대신 무인 공격기나 작은 드론 같은 데는 아주 취약합니다. 순항 미사일이 레이더를 피하기 위해서 저공으로 진입할 때는 효과가 높다고 합니다. 이 게파드 대공포가 우리나라의 비호 1 클래스입니다. 비호 1이 바로 오리콘 대공포가 날리고 있을 때 그때 만든 겁니다. 우리나라도. 오리콘의 30mm 대공포를 국산화를 해가지고 만든 거기 때문에 당연히 35mm 대공포보다는 위력이 약해가지고 차체가 작은 겁니다. K200 장갑차에다가 보기륜을 하나 더 달아서 차체를 늘려가지고 30mm 쌍열 대공포를 달고 레이더를 다른 겁니다. 그러니까 게파드보다 대공포의 위력은 약한데 레이더의 탐지거리는 비호가 21km, 게파드가 15km입니다. 그러니까 비호 1이 게파드보다는 먼저 탐지를 하지만 사거리는 짧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게파드에다가도 휴대용 대공미사일을 장착을 하긴 했었는데 이게 팔린 적이 없는 겁니다. 그때 막 냉전이 끝나고 하던 시기라 독일에서는 추가로 대공포를 개발할 그런 필요성을 느끼지 못해서 폐기 절차에 들어갔다가 이번에 우크라이나로 보내서 우수성을 증명한 거죠. 그런데 오늘 드리고 싶은 말씀의 핵심이 비호 3과 4에 대한 말씀입니다. 하나는 앞으로 자주 대공포가 베스트셀러가 될 거다 이런 예측을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비호 2는 비호 1에다가 신궁을 장착한 겁니다. 그리고 비호 3은 K200 장갑차의 차체를 하나의 차량 장갑차 차체로 교체를 하고 레이더를 에이사 레이더로 교체한 겁니다. 그러니까 탐지용 에이사 레이더, 추정용 에이사 레이더 이렇게 교체를 한 거죠. 그런데 무기 체계는 그냥 30mm 대공포에다가 신궁을 그냥 장착을 해가지고 미국과 사우디아라비아에서 선을 보였는데 반응이 별로였습니다. 한마디로 탐지와 추적을 잘한다고 해도 펀치가 그대로니까 이게 문제가 된 겁니다. 그러니까 한화에서는 비호 3 이런 거를 말하지 않고 비호 2 ADS 이렇게 지금 명명을 했지만 비호 3자를 붙이지 못한 이유가 무기 체계가 그대로였기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그런데 어제 방송을 해드렸던 천검 지대공 미사일 여기에 우리가 유의를 해봐야 됩니다. 어떤 분이 댓글을 달아주셨는데 천검 공대지를 기자들이 잘못 적은 거다 이렇게 말씀하셨지만 제가 봤을 때는 그런 게 아닙니다. 지금 하나는 40mm 주포를 K21 장갑차에 탑재를 하고 있습니다. 물론 대공포로 탑재한 게 아니라 40mm 주포로 채용을 하고 있는 거죠. 거기서 바로
천검 공대지 미사일을 지대공으로 개조한 그런 미사일을 장착을 해서 시험 발사를 했다는 겁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우리가 유의해야 할 점이 바로 BO2ADS입니다. 그러니까 탐지는 회전식 에이사 레이더고 바로 추적도 이면식 고정 에이사 레이더로 합니다. 이 레이더 성능이 소형 무인기까지 탐지를 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현재 하나가 40mm 주포를 K-21 장갑차에 탑재해서 완벽하게 전력화를 했기 때문에 이 40mm 주포로 쌍열 대공포를 만들고 천검을 프로그램만 개량을 한 게 아니라 천검 자체를 좀 개량을 해서 사거리를 15km 정도로 늘리지 않았을까 하는 것이 본 유튜버의 생각입니다. 왜냐하면은 신궁을 그대로 쓰자니 펀치력이 BO2하고 똑같아서 영향력이 없는 겁니다. 그렇다고 15km짜리 사거리를 가진 미사일을 따로 개발하는 것도 부담이 되니까 천검을 좀 개량을 해서 사거리를 늘려가지고 대공용으로 쓸 수만 있다면은 바로 BO2ADS와 결합을 하기만 하면 세계 최대의 성능을 가진 방공포가 되는 겁니다. 아마도 차체는 K9 차체 정도를 사용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보는데 40mm 쌍열 방공포를 장착할 수 있는 차체는 K9 차체 정도 돼야 가능할 겁니다. 거기다 사거리 15km 정도 되는 천검 지대공 미사일을 장착을 하고 BO2의 ADS를 그대로 옮기기만 하면은 세계 최고 성능을 가진 막강한 방공포가 되는 겁니다. 물론 하나가 BO2ADS까지는 발표를 했습니다. 그리고 BO3에 대해서는 사우디아라비아와 같이 지금 작업을 하기 때문에 발표를 못하고 있는 겁니다. 일체. 그러면서 천검 지대공 미사일 이야기가 나왔기 때문에 본 유튜버가 그동안의 정보를 총정리했을 때 이 40mm 쌍열포로 방공포를 만들고 천검 지대공 미사일을 장착해서 자주 대공포를 만드는구나 이렇게 판단을 한 것인데 40mm 주포를 대공포로 변환하게 되면 사거리가 대략 10km 이상 늘어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대공포로 수백 미터에서 10여 킬로 그리고 대공 미사일로 15km 정도 이런 자주 대공포를 만들기만 하면은 하나가 전 세계 자주 대공포 시장을 휩쓸게 되는 겁니다. 이건 미국도 없는 겁니다. 그리고 레이더가 저고도에 특화되어 있기 때문에 작은 드론, 무인 공격기들은 다 탐지를 할 겁니다. 그리고 고정식 에이사 레이더로 추적을 해서 사격을 하니까 엄청난 거지만 그 탄을 개발했다는 이야기는 아직은 전해오지 않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이야기를 마치고자 합니다. 적어도 근거리 자주 대공포를 하나만큼 많이 연구하는 업체가 전 세계에는 거의 없다. 이런 말씀과 함께 애국 시민분들과 밀매분들께서는 구독을 꼭 해주시고 좋아요와 알림 설정을 부탁드리면서 이야기를 들어주신 데 대해서 감사드립니다.